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격단 8주차 주택법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법이 끝나면 이제 8번이 끝나니까 전체 한 바퀴 돌죠. 그래서 전체 한번 감 잡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달부터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용어, 옳은 것은 이라고, 이 용어들 좀 정리하셔야 돼요. 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분리되어 있다. 그럼 각각 별개 단지로 본다. 여러분 저 별개 단지 할 때 다른 건 다 외울 필요 없어요. 21팔도, 21팔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 도로는 일반 별개 단지를 이렇게 볼 때 일반 도로는 폭이 20m 이상만 도로가 지나간 별개 단지고, 도시계획 예정 도로는 8m 이상이면 돼요. 그래서 21팔도. 일반 도로는 폭 20m 이상이 지나가야, 도시계획 예정 도로는 8m 이상 지나가야 별개 단지다. 그럼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 도로를 분리됐다. 각각 별개 단지로 봐야죠. 맞는 말이네요. 옳은 거니까. 답은 나왔는데 한번 볼까요? 나머지. 단독주택에는 다가구 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 단독주택은 우리 주택법은 여러분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을 포함하는데 공간은 제외돼요. 공간. 이거는 이제 건축법과 다르니까 일반에게 공급을 못 하잖아요.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자, 그러나 이 기숙사는 주택법은 준주택으로 분류돼요. 준주택. 따라서 이런 것들은 조금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기숙사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주택이라는 개념 나오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부속 토지도 포함한다 하는 것 꼭 읽어 놓으시고요. 주택 단지에 딸린 놀이터, 건색, 유치원, 주민 운동시설 등등등은 복리시설이죠. 놀이터. 그래서 여러분 이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주차장, 담장, 단지 안에 도로, 설비 이런 것들은 부대시설. 부대시설 중에 좀 주의할 점은 관리사무소하고 경비실. 그래서 관리소장님, 경비아저씨 두 사람은 부대시설 꼭 기억하고, 나머지 뭐 놀이터 이용하는 사람이 와글와글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건색, 유치원 이런 거는 복리시설. 이런 거는 문제가 뭐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죠. 그 다음 또 용어. 틀린 것은 단지 안에 도로는 부대시설. 그렇죠. 도로, 담장, 설비 이런 건 부대시설. 주차장도 부대시설. 복리시설이 아니고요. 틀린 것. 답은 뭐 이런 것들은 답이 쉬우니까 주는 문제지요. 자, 용어 또 올바른 거 한번 볼까요? 1번 문제 같은 경우 꼭 1번 지문 외우셔야 돼요. 그 호당, 세대당 할 때 주거 전용 면적인데 공동주택의 전용 면적은 외벽의 내부선. 자, 혹여라도 중심선이라고 하면 틀렸다는 거. 외벽의 내부선 기준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두 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일정한 공용 면적 다 제외하고, 바닥 면적에서 전용 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 면적은 공용 면적에 가산하기 때문에 얘는 전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면 돼요. 자, 원룸형 주택은 전용 면적은 40 이상이어야 두 개 공간. 자, 여러분요,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원룸형 주택 나오면 얘는 5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되고, 30제곱미터 이상이면 두 개 공간으로 할 수 있다는 것. 40이 아니고 30. 이 두 개 숫자는 외워놓으셔야 돼요.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 사업자가 건설하는 게 아니고 국민주택을 제외하면 민영주택이다. 그 다음에 원룸형 주택의 세대별 전용 면적은 60이 아니고 50 이하. 이 두 개도 외워놓으셔야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전용 면적 30 이상. 이거 없어졌죠. 이런 거. 그래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 얼마 이상이다. 이런 건 없다는 거 명심을 하시고요. 뭐 답은 뭐 1번 전용 면적 공동주택에 요걸 한번 읽어보게 하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4번 용어 옳은 것은 폭 10m 일반 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 단지다. 일반 도로는 20m 이상이어야 별개 단지를 보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네요.
자, 옳은 걸 찾는 거예요. 옳은 거. 공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사를 구간별로 따로 나눠서 착공을 하고 사용하면서 따로 받는 건데 300세대 이상이 300세대 이상 300세대. 그래서 전체는 이제 600세대 이상은 돼야 공구별로 할 수 있겠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딱 나오면 세대 구분형 나오면 그 세대 구분형으로 공사를 원룸이나 투룸 형태로 지었다 치면 그 부분을 구분 소유할 수 없어야 돼요. 구분 소유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소유자가 달라지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의 일부를 세를 넣는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일부를 파는 개념이 아니고. 그 다음에 500세대인 국민주택 규모의 원룸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만 지어야 되죠. 따라서 이건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맞는데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따라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택지 해당은 맞습니다. 그래서 야가 맞는데 야는 별로 안 중요하고 또 네 가지가 틀렸다. 어디가 틀렸냐? 그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그래서 꼭 한번 읽어 놓으시고 또 주택의 정의 볼게요. 옳지 않은 거다. 옳지 않은 이런 건 다 기본적이죠.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정 연립주택하고 단정 다세대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는 거 맞죠? 기간시설이라고 해서 이제 도로나 상하수, 전기, 가스, 통신시설, 난방시설을 기간시설이다 하는데 뭐 별로 중요하니까 하지 않으니까 열 필요는 뭐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국민주택 규모 워낙 이제 중요한 개념이죠. 주거 전용으로 1호 1세대란 말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명심하실 점이 우리 주택법에서 1호라고 하는 것은 단독주택을 표현할 때 1호, 공동주택으로 지을 때는 세대라고 하죠. 따라서 여러분 국민주택은 단독으로도 지을 수 있고 공동으로도 지을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또 전용 면적을 국민주택 규모는 85죠. 85고 60이 아니고 85 이하. 85 이하. 근데 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적은 100까지 허용합니다. 근데 이 가로 속에 그걸 내잖아요. 수도권에 포함된이라고.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에서는 100가지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거. 연립주택의 개념이나 다세대 아파트의 개념은 건축법을 준용을 하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뭐 4계층, 660 뭐 초과하고 4계층이나 이런 건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개념을 좀 봐야 되는데 공동주택은 벽이나 복도, 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나 일부를 공동으로 쓰면서 벽이나 복도나 계단 등을 그러나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는데 여러분이 혹시 단독주택이라는 거 하고 공동주택의 구별 기준을 말하라 그러면 구조예요. 구조. 그래서 벽이나 복도, 계단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지만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됐으면 공동주택이고 이런 걸 각각 다 쓰는 구조로 되어 있으면 단독주택이다. 구조로 분류한다는 것 좀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죠. 그 다음에 원룸형 주택의 요건 나오면 다른 다 필요 없어요. 원룸형 주택으로 지을 때 전용 면적 50 이하로 지어야 된다는 거 하고 하나의 공간이지만 30 이상이면 두 개 공간으로 나눌 수도 있다는 것 이렇게 두 개만 딱 알면 돼요. 그런데 이 문제가 틀린 것은이라고 해서 기출문제인데 답을 이렇게 4번으로 해놨는데 2번, 3번에서 조금 기초가 약한 사람들은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잘 볼까요? 이 전용 면적 20인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20 이하 이상이 아니고 욕실, 보일러실 제외한 부분을 한 개 공간으로 하는 거죠. 30 이하니까. 전용 면적 40인 경우에는 두 개 공간을 할 수 있다. 30 이상이니까. 40 이상이란 말이 아니잖아요. 40인 경우는 30 이상이기 때문에 두 개 공간을 할 수 있다는 거. 여기 둘 다 맞는 말이에요. 20인 경우, 40인 경우잖아요. 그 다음에 전용 면적 60이면 원룸형 주택에 해당한다? 아니죠. 50 이하로만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하층으로 설치되면 안 된다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자, 이런 것들은 뭐 답은 쉽습니다만 2번, 3번 주의하라는 거죠. 자, 이 문제가
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 단지로 보는데 그게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니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서 고속도로 지나간다. 철도가 지나간다. 자동차 전용도로 지나간다. 당연히 별개 단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정답으로 나올 때 우리 분명히 외운 거 아닙니까? 21팔도 20m 이상 폭 일반 도로 지나가거나 8m 이상의 도시계 예정도로 지나가야 된다. 그러면 20m 폭의 도시계 예정도로 지나가니까 당연히 별개 단지인데 8m 넘잖아요. 근데 일반 도로는 15m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15m짜리 일반 도로가 지나가서는 20m가 안 되니까 별개 단지가 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3번. 이런 것들은 문제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다음 8번에 등록. 옳은 것은 우리가 등록이 나오면 단독 20호 이상 짓거나 공동 20세대 대지를 만 이상 건설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서 등록을 한다. 주의할 점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간다. 시도지사, 시장문수구청장이 아니고 뭐 기술자, 건축 분야, 토목 분야 한 놈 적당한 사무공간 확보해야 되고 사무공간 22제곱미터 이러면 안 돼요.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격 사유 중에 다 공통인데 등록이 말소가 된 후 2년 경과 안 된 자는 등록 안 받아준다. 등록업자 중에 여러분 거짓 그 밖에 부정하게 등록했거나 등록증을 대여등을 했다. 사기쳤다. 정 빌려줬다. 사기친 놈 정 빌려주면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반드시 말소시켜버린다는 거. 필요적 말소 사유. 사기친 놈 정 빌려준 놈. 이 정도 맞으면 돼요. 이제 옳은 걸 골라봐라 하니까 지자체가 주택 건설한다. 등록할 필요 없죠. 특히 여러분요. 20세대 이상 짓더라도 국가나 자치단체 꼭 명심, LH, 그 다음에 지방공사라든가 공익법인이 뭐 주택 건설한다. 이 안에들은 등록할 필요 없어요. 꼭 주의하셔야 돼요. 등록할 필요 없다는 거. 또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등록업자랑 공동을 한다라는 표현 나와도 공동을 하니까 따로 등록할 필요 없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이런 게 오히려 더 잘 나옵니다. 시험에서. 자, LH가 대지 조성하거나 LH가 주택 건설한다. 등록해야 한다? 등록해야 한다. 그럼 어차피 둘 다 맞는데 둘 다 등록해야 돼. 맞으면 답이 두 개고 틀려도 둘 다 틀렸고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LH 이런 등록할 필요 없죠. 지방공사가 주택 건설한다.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콜. 정답은 3번이네요.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한다. 그럴 때 등록할 필요는 없죠. 등록업자가 있는데 뭐 들라고 따로 등록을 해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조금 기초만 알면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자, 꼭 명심 20 만 이상 할 때 사업자로 등록해야 돼. 국토교통부에 가서. 근데 국가나 지자체 LH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야들은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9번 등록사업자 틀린 것은 한번 볼까요? 원칙적으로 자본금 3억 개인 자격으로 6억 이상이어야 되고 이런 자격증 다 갖춘 건축 분야, 토목 분야 기술자. 자, 그 다음에 등록업자가 실형에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할 수 없다. 교도소 갔다 온 지 2년 안 된 자는 이것저것 다 결격 사유입니다. 2년 넘어. 중개사법이야 3년 지나야 되지만 공법은 2년. 자, 여기 4번에 등록업자가 등록증에 대여등을 했다면 등록을 말소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등록증을 대여등을 했다든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하게 등록했다 그러면 반드시 말소시켜버립니다. 영업정지 이러면 안 되고 반드시 말소하여야 한다. 틀린 게 답은 4번이네요. 등록업자가 등록상 변경했으면 30일 내 변경 신고할 것이고. 자, 그 다음 10번에 주택조합 옳은 것을 한번 볼까요? 옳은 것. 주택조합. 야, 여러분 주택조합은 바뀐 것도 많고 너무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거든요. 미리 해설 강의를 녹화를 미리 해놓습니다. 오늘 제가 주택조합에 대해서 총 정리한 큰 종이를 하나 만들어서 밴드 카페에 올렸으니까 꼭 출력받아서 그걸 여러 번 읽으세요. 그 한 장만 딱 기억을 하면 다 풀립니다. 주택조합은 워낙 복잡하니까. 그래서 하나 적어도 2개 시험 나옵니다.
지역, 직장, 주택조합 나오면 여러분 지역주택조합하고 직장주택조합하고 리모델링이 있을 때 뭐 자세한 건 뭐 여기서 다 못합니다만은 요 두 개하고 얘를 반드시 출발을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이 두 놈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조합을 만드는 거니까 항상 조합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을 해야 돼요. 나는 건설한다는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리죠. 리모델링 하려고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하고 얘하고 서류가 다 똑같은데 얘들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뭐 대지 사용권 80% 이상 확보했어요. 15% 소유권 확보했네요. 들어가지만 얘는 구분 소유자 동의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 만들 때는 얘하고 다른 점이 땅은 필요 없죠. 왜? 그 안에 올라가 있는 15년 넘은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리모델 하려고 조합 만드는 거니까 대지의 소유권 확보하라 필요 없다는 얘기죠. 짓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한 동만 리모델 할 때 조합 만든다. 구분 소유자 동의 얼마 얻을까요, 여러분? 한 동만 한다? 얼마? 3분의 2 이상. 단지 전체 할 때는 동별은 과반수인데 전체도 3분의 2. 그래서 참 다행이다. 리모델 조합 만들 때는 한 동만 해도 3분의 2, 전체에도 3분의 2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리모델 허가 받을 때는 또 달라져요. 그래서 이건 조합원을 위한 집을 짓는다. 건설하는 게 아니다. 리모델 한다. 하고 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놈은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는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 안 됩니다. 야는 관계없죠. 집 사고 팔면 교체되니까. 설립 인가 떨어지고 2년 내 집을 짓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되고 얘는 설립 인가 후 2년 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반드시 구분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놈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까지 무주택자여야 돼요. 무주택자이거나 가지고 있더라도 85 이하 한 채 정도는. 얘는 무주택자면 안 되죠.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소유자. 일단 기본적으로 좀 털 잡고 가셔야 돼요. 옳은 거니까 한번 볼까요? 이 중에 얘들이 이제 조합 설립에 인가를 받습니다. 시군구에 가서. 근데 신고하는 경우 있잖아요. 반드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만들 때는 신고하고 변경 해산도 신고하고. 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이건 신고했다는 얘기잖아요.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거나 변경할 때도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 인가가 아니고 이런 것들은 뭐 천천히 보셔야죠.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은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은 확보하는데 이때 임대주택으로 짓는 것은 제외하고 포함하고 라고 했잖아요. 50% 이상 확보합니다. 예를 들어서 300세대가 지을 땅인데 임대주택이 100세대를 나간다면 그럼 200세대의 50%인 100명 이상의 조합을 확보하면 되는 거예요. 임대주택으로 짓는 건 빼고. 그 다음에 리모델 주택조합의 경우는 공동주택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한다면 수인 모두를 조합으로 본다 아니죠. 1301호 아파트를 A, B, C 세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각각 조합원 자격 주면 안 되죠. 대표 공유자 한 사람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주고 의결권 주는 겁니다. 안 되죠.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이 사망했다. 원래 여러분 꼭 명심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는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이 안 됩니다. 사망 등으로 결혼 생겼을 때 충원하는 건 돼요. 50%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사망은 다 해결되는 거니까 사망했더라도 조합원 수가 예정 세대에서 50% 이상 유지하고 있다면 충원할 수 없다. 아니, 충원 다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설립 인가받은 후에 조합원 추가 모집한 경우는 주택조합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 인가받은 후에 조합을 추가 모집할 때 변경 인가 받는 것은 당연하죠. 이런 것들을 어디에 틀렸는가 면밀하게 천천히 한번 보셔야 돼요. 또 주택조합 나오죠. 틀린 거 한번 볼까요? 천천히. 지역이나 직장 두 놈은 뭐 같이 갑니다만은 설립 인가받거나 인가받는 내용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 모집하잖아요. 조합원을 모집해서 설립 인가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시군구에 가서 모집한다고 신고를 하고 공개 모집 일간신문에 광고를 내야 되지요. 이 문장 꼭 읽어놓고 그러나
이 1번에도 불구하고 공개 모집 이후에 사망이나 자격 상실 탈퇴로 인한 결혼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한다는 말 나오면 신고할 필요 없지요. 신고 안 하고 선착순으로 할 수 있다. 1번, 2번 꼭 한 통으로 읽어 놓으셔야 돼요.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봐요. 이런 표현들은 꼭 연습하셔야 돼요. 설립인가 받은 후에는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나 질병치료, 자 이런 것들도 봐야 돼요. 근무나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으로 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 상실했다. 그러나 시군구에서 인정을 했다. 그러면 조합원 자격 있는 것으로 봐줘야죠.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할 때는 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이 아니죠. 3월 1일 날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이면 그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얘가 자격이 되는지 6개월 이상 거주했는지 무주택자인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이 아니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그런 표현들 모르면 점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면 초 들어간다 하지만 안 나오면 책 봐야 되죠. 공부해야죠. 자, 주택조합 틀린 것은 자, 국민주택을 이 문장 꼭 진짜 명심하셔야 돼요.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할 때 시군구 찾아가서 다 멀쩡한 데가 없네요. 시군구 찾아가서 신고하여야 한다. 시군구 신고. 해산 변경도 신고. 인가가 아니고. 그 다음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아닌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50% 이상 조합원을 구성하고 20명 이상은 돼야 되죠. 전용 면적, 자, 어차피 답은 나왔으니까요. 60제곱미터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인자는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하는 직장조합은 될 수 없죠. 자, 여러분, 지역이든 직장이든 조합은 될 때 85 이하 한 채는 괜찮아요. 근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목적은 무주택자만 이거 받을 수 있거든요. 국민주택을 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될 때는 85 이하 가진 사람도 안 돼요. 완전 무주택자만 조합은 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조합은 될 수 없는 게 맞는 말이죠. 자,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2년 내 사업자, 지역이든 직장이든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 조합 설립인가 받고 2년 내. 리모델링은 설립인가 받고 2년 내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고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검거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임원될 수 없다. 자, 지역이나 직장 등의 이 주택조합의 임원의 결격 사유는 딴 거랑 대동소이합니다만은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안 돼요. 이게 유일하게 여기서만 나와요. 그래서 만약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이나 중개사법에서는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면 다 틀려요. 여기는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임원될 수 없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답은 틀린 게 1번이죠. 자, 13번 주택조합. 야, 이 주택조합은 정말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난이도 상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실력하고. 지역주택조합. 항상 이렇게 동그라미 쳐야 돼요. 설립인가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 사인권 확보하고 대지의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하라. 15%. 지역이나 직장은 15% 틀려야 되겠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탈퇴한 조합원이다. 제명된 조합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합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부당한 비용에 환급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 20명 이상.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 개정돼서 이제 들어온 건데 시군구에서는 조합 설립 또는 변경 인가했을 때는 설립 인가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대장에 다 적어야 돼요. 인가 필증을 교부를 해줘야 돼요. 발급하는데 그럼 조합 사무실에는 그 인가받은 필증을 비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역조합 가입할 때 조합 사무실에 가서 인가 필증이 있는가 확인을 해가지고 인가받은 조합인지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심하게. 조합원의 공개 모집 이후에 조합원의 사망, 자격상실, 탈퇴 등으로 인한 결혼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은 재모집하는 경우는 신고하지 않고도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 있다는 것. 자, 이런 문제는 틀린 것은 1번 틀렸지만 나머지 지문은 쭉 또 집중해야 돼요. 시험 공부는 여러분
자신감하고 집중력입니다. 자신감, 집중력. 1시간을 해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4번에 주택상환사채. 재밌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 아마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되게 쉬운데. 주택상환사채는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등록사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서 발행계획 승인받아요. LH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나오면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받을 때도 거기 국토교통부 가고 주택상환사채 발행도 국토교통부. 그러니까 야는 누구한테 가냐 물으면 다 국토교통부에 가야 돼요. 그럼 어디 시도지사한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LH만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연결된다. 그 다음에 LH 같은 경우는 보증 안 받잖아요. 망할 일이 없으니까 등록업자는 보증을 받아야죠.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이 3년 내 주택으로 돌려주는 기명식으로 발행하는 거다 하는 거 좀 알아놓고, 자, 옳은 거니까 볼까요? 등록사업자는, 이 문제는 좀 쉽습니다. 다음 문제가 조금 어려운데, 등록사업자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을 받은 경우는 발행할 수 있다. 그럼 얘가 이제 맞는 것이고, 주택상환사채 발행할 때 왜 기재부 장관 찾아가나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발행계획 승인. 기명증권으로 하는 거 맞고요. 만약에 이제 뭐 지방으로 이사를 간다, 해외로 이민 간다, 2년 이상 간다. 그럼 입주를 못하게 되면 이제 양도양수할 수 있는데 그때는 원부를 바꿔야 돼요. 원부. 그래서 기명증권으로 사채권자 명의를 바꿀 때는 취득자 승명을 채권에 기록한 경우자 사채 원부에다가 기재하여 바꾸고 또 채권에도 기재하지 않으면 발행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돼 있지요. 그래서 원부를 바꾸는 게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효력은 상실한다 아니죠. 상실하지 않죠. 보증을 받았잖아요. 얘는 이제 보증을 받으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증을 받으라고. 이 기출문제인데 1분하고 4분하고 매치시켜보면 둘 중에 하나 잘못됐겠지. 그러니까 4번 잘못됐어요. 또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관하여는 주택법보다 상법 중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우선한다. 아니에요. 주택상환사채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정한 바가 없을 때 상법 적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주택법, 상법 충돌하면 주택법 우선, 없을 때 흠결을 보완하려고 주택법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법이 우선한다는 것 좀 알아놓고요. 답이 뭐 1번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또 주택상환사채 틀린 건데 아까 쭉 얘기한 거잖아요. 얘기했는데 자, 이 지문에서 아까 설명한 거 똑같으니까요. 4번을 한번 볼까요? 지방공사가 발행하는 경우에 보증을 받지 아니하고 발행할 수 있다. 자, 이 지문 보면 다 지금 맞다고 할 거예요. 다 읽어보니까 답이 없어. 다 맞는 것 같아. 그래서 3번에다가 주택상환사채 상환하면서 사채권자가 원하면 원리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자. 집을 안 받고 돈 주세요. 현금 상환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놓으세요. 자, 이게 4번이 왜 틀렸냐?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LH하고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데 얘는 지방공사가 발행한다고. 지방공사 이거 왜 발행? 보증이 문제가 아니라 발행권자가 잘못됐잖아요. 발행권자. 얼마나 속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고 대답을 하고도 막상 집에서 문제 풀 때 답을 못 찾는 거야. 문장이 워낙 매끄러우니까. 그래서 LH하고 등록업자가 발행하기 때문에 4번은 잘못됐다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지금 얘만 안 틀리면 20개 다 맞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쉽고 틀리죠. 자, 사업계획 승인 나오면 여러분, 자, 단독은 30호, 한옥은 50호 이상치 있거나 공동은 30세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50세대 이상치 있거나 대지를 만 이상을 조성하려면 건축허가 받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 그래서 누구한테 가냐?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한테 가는데 여러분 사업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공부한 구역에서 아파트 짓는다 하는 말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간다는 거 아시고요. 시도지사한테 가라 했지만 또 대지 조성하는 면적이 10만이 안 되면 시장이나 군수한테 바로 간다. 이 구분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시군구보다 높은 사람한테 간다. LH 같으면 국토교통부에 간다. 좀 알아놓고 승인 신청하면 60일 내 승인 여부 통보해 줍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 500세대, 1000세대 짓는다고.
그러면 승인 떨어지고 몇 년 내 공사 착수할까요? 몇 년 내? 몇 년 내? 5년 내 착수해야 되죠. 문화재 발굴합니다. 1년 연장해주죠. 착수기간 연장. 600세대 이상 지을 때는 300세대를 기준으로 공구별로 분할해서 할 수 있죠. 그때 최초 공사 공구는 사업계획 승인 떨어지고 5년 내에 착수하면 되고, 그럼 착수해서 완료가 됐다. 그럼 나머지 공사 공구는 착공 신고일부터 2년 내 공사 들어가면 돼요. 이런 것도 좀 알아놓으시고 절대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런 숫자들은 연습하셔서. 그 다음에 틀린 것은 한옥은 50호 이상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 오케이.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꼭 암기하셔야 되죠. 이상은 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해서 공급할 수 있습니다. 600세대. 착수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승인 떨어지고 5년 내 공사. 야, 이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손가락으로 해도 하트도 그려지고 막 이렇게 하트인데 애기 엉덩이 같기도 하고 복숭아 같기도 하네요. 그 다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승인 신청 받았을 때는 정당한 사유 없다. 그럼 60일 내 승인 여부 통보. 60일, 5년 꼭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착수기간을 연장한다. 그러면 1년 연장이죠. 1년 보면서 연장할 수 있다. 야, 이게 참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고 기억이 가물가물하단 말이에요. 기억이. 이런 문제 풀면 정말 깔끔하게 틀린 거 골라봐라. 깔끔하게 점수가 나옵니다. 자, 17번 매도 청구. 자, 여러분 매도 청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원래 아파트를 짓겠다고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여기다 이 땅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을 땅의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라.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해줄게. 그래서 대지의 소유권 확보해야 돼요. 소유권 없어도 뭐 지상권 같이 사용권 확보하면 되고, 또 국가나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은 굳이 소유권 없어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택을 지을 땅에 자 여기서 적어도 80% 이상 확보하고 사용권을 남은 땅이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 여러분 매도 청구라고 하는 것은 매도 청구라는 것은 우리가 늘상 배울 때는 매수 청구는 많이 배웠어요. 매수 청구. 요 매수라는 걸 사가지고 좀 가지고 가라는 얘기고, 매도는 여기다 이 선비사자 붙이면 판단의 매자잖아요. 팔아서 양도를 해달라. 우리한테 소유권을 넘겨달라. 팔아달라는 개념이에요. 팔아달라는 개념. 자, 그러니까 매도 청구라고 할 때, 야, 그거 우리한테 팔어라고 하는 거예요. 팔어. 그러면 사용권 80% 이상 확보했다. 그러면 이제 일단 남은 땅이 매도 청구 대상이라면 사업계획 승인 해주거든요. 그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 그러면 이제 매도 청구를 해서 권한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 95% 이상의 사용권 확보했으면 남은 땅이 5% 미만이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우리한테 팔아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매도 청구라는 건 이제 그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미리 하거든요. 3개월 이상 협의하는데 안 판단 말이에요. 이게 알박기란 말이거든. 알박기. 10배 주세요. 20배 주세요. 그러니까 3개월 이상 협의해도 안 팔면 그러면 우리가 야, 시가로 줄 테니까 팔어. 이렇게. 그 위에는 땅뿐 아니고 건축물 다 포함합니다. 근데 야, 매도 청구에서 너들 우리한테 팔으라 했을 때 땅 주인이 쉽게 파나요? 안 팔죠. 그럴 때 매도 청구의 제도의 본질 취지는 법원에다가 판사님, 우리가 거의 대지에 땅을 다 확보했는데 몇 사람이 안 팔아요. 10배, 20배 달라고 그럽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러면 법원에서 뭐라고 하냐? 이게 진정한 권리 남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권리 남용하지 말으라고, 언제까지 팔으라고 판결을 해요. 그래서 매도 청구 제도는 매도 명령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얘기하고 똑같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판사가 언제까지 팔아라, 시가로 팔아라, 그럼 반드시 팔아야 돼요. 그래서 매도 청구라는 게 참 중요한 제도인데 알박기 막는 제도거든요. 95% 이상 확보했다. 남은 땅 주인이 몇 년 된 사람이든 다 매도 청구 들어가고, 95%못 갔다. 한 90% 정도 확보했다 그러면 그 중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기 10년 이전부터 가진 사람들은 뺀 나머지는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10년 뒤를 내다보고 알박기 용도로 땅을 샀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협의 매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매도 청구 나오면 95% 이상 사용권 확보했다? 그럼 남은 땅 전부 매도 청구할 수 있다. 95%못 갔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기 10년
이전에 가진 사람은 빼고 나머지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3개월 이상 협의, 그 다음에 공시지가가 아니고 시가, 그 위에 땅 위에 건축물도 포함. 딱 이런 거예요. 옳은 것은 주택건설대지에 사용권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은 대상 안 된다. 아예 대상 되죠. 건축물도 매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이걸 철거하고 아파트 지어야 되니까. 자, 60일 전부터는 3개월 이상 적어도 협의를 해야 돼. 협의를 한 뒤에 안 될 때 매도 청구 들어가요. 그 다음 대지의 100분의 90에 대해서 사용권 확보했다. 95% 못 갔네요. 그러면 남은 땅 모든 대지의 소유자 매도 청구 못 합니다. 95% 이상 확보했을 때 95%. 그 다음에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에 100분의 80에 대하여 사용권 확보했다면 사용권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 시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 소유권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맞는 말이죠. 이걸 이해를 못하면 무슨 얘기냐 라고 자꾸 책을 봐도 이해를 못하면 안 됩니다. 반복하셔야 돼요. 설명을 좀 잘 듣고요. 자, 리모델링이 나오면 무조건 리모델 조합 만들었다, 허가받았다. 그럼 동의 안 한 사람들한테는 재건축하고 똑같아요. 다 그거 팔아 할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없다가 아니고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주택 공급 옳은 건데 여기서도 여러분요. 집을 지어서 선분양 공급할 때는 입주자 모집을 하잖아요. 입주자 모집한다고 일간신문에 공개 모집을 할 때 입주자 모집해도 되겠냐라고 시, 군, 구 찾아가서 모집한다고 승인받아야 돼요. 자, 승인받는데 복리시설은 신고하면 돼요. 올 지금까지. 그런데 반드시 명심할 점은 여러분 국가가, 지자체가, 자치단체, LH가, 지방공사가 입주자를 모집하고 복리시설 모집할 때는 승인받거나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또 얘네들이 50%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입주자 모집할 때도 승인받거나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50% 초과했을 때 경영권을 확보했으니까 국가기관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보놓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옳은 거다. 지자체가 총 지분의 100분의 60을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모집할 때 시공고 승인받나? 안 받죠. 1번 틀렸고,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51층이고 높이가 140m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받죠. 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거나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아파트 짓거나 관광특구 안에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m 이상.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51층이니까 적용 대상이다 그러면 안 되죠. 이건 아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한다는 것.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마찬가지. 그런데 투기과열지구는 투 마리 치킨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도 가능하고 시도지사도 가능하다. 장관, 시도지사, 투기과열지구. 나머지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를 시도지사 지정한다도 틀렸고. 자, 여기서 직전으로 소급할 3개월간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 분양가 상한제 가능하죠. 자, 그러면서 직전을 10월 달이면 소급할 2월 이 두 달간 청약 경쟁률 5대 1, 코딱지 10대 1. 10대 1 코딱지가 뭔 얘기냐면 국민주택 규모의 청약 경쟁률 나오면 10대 1, 보통은 5대 1. 그래서 작은 거 코딱지 10대 1. 그 다음에 12개월간 나오면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2배 초과할 때. 12개월 2배, 3개월 20%, 2개월 5대 1 코딱지 10대 1. 딱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매매 증여는 안 되지만 상속은 어쩔 수 없죠. 상속할 수 없다고 하면 죽지 말라는 얘기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정답은 4번이 맞는 거죠. 4번이. 자, 그 다음에 주택 공급 분양가격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 이렇게 딱 기억을 해놓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얘가 맞습니다. 틀린 거 찾아볼까요? LH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 승인받을 이유 없고, 그 다음 말도 안 시군구 말도 안 되죠. LH는 항상 국토교통부에 가야 됩니다.
복리시설에 입주자 모집할 때 시군구 승인이 아니고 신고. 그 다음에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승인받았을 때는 분양가격 공시할 필요 없다. 분양가 공시제도. 분양가 공시해야 돼요. 공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높이 150m 이상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이면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 리모델. 우리가 리모델 나오면 여러분요, 리모델링의 개념을 외워놓고 그 다음 단계 리모델 조합 설립 외워놓고 그 다음 리모델 허가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라 하면 대수선하거나 증축을 위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증축을 위한 리모델은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으로부터 15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전용면적 30% 분에서 증가되는데, 그 전용면적 범위 안에서 세대수 늘릴 수 있죠. 세대수는 전체 세대수의 15%. 세대수 늘리는 방법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는 건데, 이거 수직 증축이라고 그러죠. 3계층까지만. 14층 이하 아파트는 2계층까지만. 자, 리모델 하려면 조합을 만들죠. 조합을 만들고 리모델 허가받아서 리모델해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오른문.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군구에 허가신청서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으로 동의 처리할 수 있다. 자, 허가신청서 제출하기 전에는 서면으로 동의 처리할 수 있지만 그 이후는 안 됩니다. 리모델링 허가신청서 제출하기 전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 대상되는 기존 건축물 층수가 15층이면 14층 넘잖아요. 3계층까지. 3계층. 소유자 전원 동의받은 입주자 대표회의는 시군구에 신고하고 리모델을 할 수가 있다. 자, 리모델링은요, 입주자 대표회의 이름이 대표회의에서 전원 동의 얻으면 리모델링 허가받아 할 수 있다. 신고가 아니고 시군구에 허가받아요. 아니면 리모델 조합을 만들든지. 조합이 시군구에 허가받을 때는 한 동만 하면 구분 소유자 75% 동의서 들어가야 돼요. 자, 단지 전체 한다. 동별 50%, 전체 75%. 이것은 리모델 조합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리모델 허가받기 위한 동의입니다. 리모델 조합은 3분의 2, 3분의 2고요. 리모델링 조합 만들고 리모델 허가받을 때 75% 나와요. 나중에 자세히 또 할 겁니다. 자, 신고하는 게 아니고 허가받아. 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에 당해 주택이 사용검사와 수직 증축 세대수 늘어나잖아요. 15년 경과됐다는 걸 증명하는 수를 들어갑니다. 대수선만 할 땐 10년이죠.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조합 설립하는 경우는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결의, 그 다음에 동의결권의 과반수 결의. 이건 조합을 만들 때, 조합 설립할 때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인가 후 2년 내 리모델링 허가 신청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한동만 하면 아까 얘기한 구분 소유자 75%, 전체 할 때 동별은 50%, 전체 75%. 이걸 리모델 허가 받을 때 꼭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옳은 것은이라고. 정답은 5번. 나머지 다 틀렸죠. 이 정도는 난이도 중짜라고 하지만 그래도 중급인데 좀 풀 수 있어야 된다. 자신감 충만. 자, 그래서 20문제 풀어봤는데 이 20문제를 풀었을 때 우리가 서너 개 이상 맞췄다. 참 기분 좋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굳세게 간다. 한 가지 뜻을 세우고 그 길로 가라. 공인중개사 6개월, 5개월만 고생하면 된다. 잘못도 있고 실패도 있다. 실패. 그 다음에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가자. 앞으로. 그럼요. 넘어지고 7.8미도 있는데 다시 일어나서 반드시 빛이 그대를 맞이한다. 빛이 뭡니까 우리? 합격이죠. 합격. 그래서 우리가 5월 달부터 6월, 7월, 8월, 9월, 10월 5개월 조금 더 남았는데 이때 조금만 고생하면 자격증 평생 누가 빼앗아갈 수 없는 자격증이 나한테 들어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명작공법. 자, 여러분 합격한 신청은 늘상 얘기합니다. 소문자 LSK. 요 ISK가 아니고 LSK 공법이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가 한 바퀴 돌았는데 8주차
합격단 이걸 책으로 묶어서 나옵니다. 이때 159으로 해서 이걸 내가 꼭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책자로 나오니까 요것은 30회가 아니고 30회 작년 표지를 일단 참고를 한 거고요. 그래서 책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인터넷 주문하셔서 3번씩 반복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주부터는 또 좀 더 약간 수준 높은 걸 합격단 또 들어가는 거예요. 합격단만 잘하시면 우리는 공법은 75점 이상 가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항상 머릿속에 나는 합격한다. 긍정적 생각, 말이 시작됩니다. 나는 합격할 수 있다를 하루에 3번씩 외치고 매일매일 출발을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